50대는 퇴사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년 동안 일했던 노하우, 짬밥, 커리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서서히 그것과 이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의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돈을 벌어와야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과 건강 문제도 슬슬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은퇴 시기를 위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50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50대부터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수 추종 ETF보다는 배당 ETF의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이유는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에서 안정적인 투자로 비중을 옮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65세까지 기존 자산 보존에 집중하시고 리스크가 적은 금융자산에 투자하십시오.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 등도 공부하셔서 플랜 B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은 특히나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에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으니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운사이징해서 현금 흐름으로 바꾸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다만 다운사이징이 실제로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저렴한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이때까지의 동네 인프라를 포기하고 이전보다 인프라가 부족한 곳으로 이사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 중 다운사이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2년 전부터 이사갈 동네를 꾸준히 찾아보고 몇 번씩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사갈 동네가 익숙해져야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의 50대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에 추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 국민연금으로 수령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국가가 보장하죠. 2023년 1월에는 5.1%가 올랐고 2024년 1월에는 3.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은 2.3%로 확정되었었고요. 현재의 50대, 60대에겐 개인연금, 퇴직연금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게 가성비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개인연금을 납입해왔다면 55세 때 개인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은 다시 투자금으로 보내시고요. 정년이 다 되어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당으로 먹고 살고 싶다면 얼마가 필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5년 최저임금이 만 30원이고 주 5일 일하는 경우 월 209만 2,640원입니다. 세후 배당금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대표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환율과 주가 시세에 따라서 배당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배당률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SCHD는 현재 배당률이 3.99%인데 15%의 배당 소득세를 빼면 세후 배당률이 3.39%입니다. 그러면 SCHD 100%로 7억 4천만 원을 투자하면 최저임금인 209만 원을 월마다 받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월배당인 리얼티인컴은 현재 세전 배당률 5.66%고 세후 배당률은 4.811%입니다. 5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209만 원을 받고요. 제피큐는 2억 5,600만 원을 투자하면 209만 원을 받습니다. QYLD는 2억 1,400만 원을 투자하면 209만 원을 받고요. 이렇게 매달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려면 배당률과 원금으로 단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50만원, 퇴직연금이나 임대수익에서 100만원, 주택연금 배당수입 100만원, 본업과 부업에서 50만원을 수령한다면 월 300만원 정도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부부가 만든다면 개인당 150만원씩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접근 가능하시겠죠. 본업과 부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보다 적은 금액이 필요하실 거고요. 자, 여기까지 아시는 거면 1단계를 아시는 거고요. 주의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월 200만원 넘게 배당을 받는다면 연간 2,400만원이 넘는다는 뜻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나눠서 투자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각각 월 100만원 정도씩 드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부분의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배당금을 많이 받을 예정이시거나 계획이시면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고 가족의 명의를 활용하시고 법인을 활용하십시오. 조금 전에 부부 계좌를 나눠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피한 게 부부의 명의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나는 아직 정년이 멀었고 월급이 보장된다면 연금 계좌를 활용한 투자도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기본 5년 정도 투자하시고 55세 이후에 개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둘 다 활용하고 있다면 법인도 활용을 고려해 보십시오. 모두에게 법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보다 무서운 지역가입자를 우회하고 배당을 많이 받아도 귀속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등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4년 동안 운영한 법인 설립과 법인 운영, 법인 투자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만들었으니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QYLD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돈이 가장 적게 필요하니까 이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배당금이 높을수록 필요 원금은 작아지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원금 손실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인플레이션이 너무 무섭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가 상승률입니다. 우리가 사먹는 과자나 짜장면, 햄버거의 값이 매달 올라가는 게 체감되지 않으신가요? QYLD나 제피큐는 배당금이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배당금을 준 QYLD는 배당금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피큐는 출시된 지 3차라 배당이 성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관세 전쟁 때문에 주가가 낮아져 상대적 배당률이 높아진 것도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이 있다고 특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엔 다소 이르지만 QYLD보다는 훨씬 더 나은 ETF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초고배당주는 거들떠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고배당주를 이용해 5천만 원으로 월 200만 원 받는 법, 이렇게 썸네일을 띄워서 추천해드리자면 조회수는 많이 나오겠죠. 초고배당주는 인플레이션과 기초지수 추종으로 변동성이 매우 크고 매수 시기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져 버립니다. 투자 시기마다 누구는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원금이 절반이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다면 비중 중 일부를 섞을 수도 있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초고배당주는 20% 이상의 과도한 비중을 투자하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현실적인 현금 흐름과는 다른 들쭉날쭉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가가 낮아질수록 배당금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배당주 중에 7% 이상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인플레이션에 약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50대 여러분들은 배당으로 은퇴를 고려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셔서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당 성장 ETF와 시간을 더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도 이기고요. 다만 100만 원으로 혹은 1000만 원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맥락인지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감안하면 60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할 시간은 적게 남았고 일하지 않는 시간은 많이 남은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쌓아온 자산과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딱 50살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55세에 연금 계좌 개시할 수 있도록 바로 증권사 앱을 켜고 IRP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고 ISA 계좌를 만들 겁니다. ISA 계좌는 3년 만기가 가능하지만 혜택이 더 좋은 IRP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수령하려면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와 만 55세 이상의 요건을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50세에 가입한 경우는 5년 후인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54세에 가입한 경우는 5년 뒤인 59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인출을 하면 인출은 되지만 기타 소득세의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 공제받은 금액 회수 페널티가 있는 거죠. 다만 55세 이전이라도 중도 인출 사유, 사망, 장애, 치료비 등이 있으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연금을 개시한다면 연령별로 5.5%에서 3.3%까지 세후 배당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받는 배당금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저는 직투로 봤을 때는 JPQ와 SCHD에 적절한 비중으로 투자할 겁니다. SCHD는 현재 3.95%의 배당률과 11%의 배당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JPQ는 10% 정도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에서는 SCHD의 대체제는 타미당, 솔미당, 에미당이고 JPQ를 대체하는 건 타미당 1호와 이번에 나온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 ETF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SCHD 대신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도 좋고요. 나스닥 100보다는 변동성이 적은 S&P 500 중에서 좋아하시는 자산 운용사의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IRP 연금저축펀드에 합쳐서 연 900만원씩 투자하시면 100만원 이상의 세액 공제를 받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조합들을 활용하고 변주하면서 노후 준비를 할 겁니다. 조금 더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 모으거나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모은 금액을 3억 원 정도를 준비하고 SCHD 4, JPQ 6 정도로 준비할 거고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0만 원과 그것도 모자라다면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을 고려할 겁니다. 큰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50대의 노후 준비는 자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는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저라면 5년 이상 장기 투자 용도인 IRP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면서 세액 공제와 현금 흐름을 같이 추구할 겁니다. 50대 구독자분들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